이명박 전 대통령 콜롬비아 보고타 상공회의소에서 그 포럼 기조연설자로 초청됐다. 지난 3일 우리가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언론사에서 취재를 했는데 콜롬비아 상공회의소에서 초청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때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 재단에서는 기조연설자로 완벽한 분이다라고 초청해 왔다고 했는데 이게 초청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무슨 상황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기획사가 초청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는 몰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차정 교수 먼저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지금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제가 그때 지음의 고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세상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장 친한 사람은 자신의 악기의 그 소리의 그 가치를 인정한다. 그건 아마도 대한민국은 몰라도 세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런 그 능력, 업적 이런 것을 많이 알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지금 뭐 보도 내용을 보니까 아마 이 보고타 포럼에서는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초청을 안 했고 그 중간에 지금 다리를 놓고 있는 에이전시, 뭐 아마 중개하는 기획사 측에서 아마 이야기가 놓은 상태에서 보고타 포럼 쪽에서는 이걸 아니라고 부인을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했던 세상은 대한민국은 몰라도 세상은 이명박 대통령을 알아준다는 이야기 자체가 결국은 지음이 아니라 진짜 쓸데없는 소음이 되고 마는 그런 아주 우스운 해프닝처럼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참 정태근 의원 어떻게 보면 그 내용만 이렇게 놓고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이걸 일부러 이렇게 했나 이런 오해가 생길 법한 일이에요. 출발은 아마 이럴 겁니다. 지금 이제 불구속 상태, 지난번에 보석이 허가 나서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2심 재판에서도 유죄가 나면 구속을 다시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 간혹 또 구속을 집행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아마 지금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상고심이 마칠 때까지 지금 이 불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데 그 열망이 많다 보니까 마침 그 이 행사에 이전에도 2차례 초청장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행사가 연락이 오니까 이전에 나왔던 얘기까지를 조합해서 그 대통령 동정을 알리는 거기다 올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언론에서 요 대행사의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연락이 안 됐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전혀 사실이 없는 내용을 가지고 글쎄요. 일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고 요 대행사에 초청 응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타진 여부를 가지고 이전에 초청장이 왔던 것을 연결시켜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처음에 초청 얘기 나왔을 때 과연 갈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다룬 적은 있습니다만 그런데 형은택 변호사 지금 1심에서 선고 형량이 15년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15년이죠. 15년인데 만약에 2심에서도 15년형이나 뭐 그렇게 중형이 내려진다면 그래도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보석이라는 게 물론 이제 뭐 신급에만 영향을 미치는데요. 근데 실은 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만약에 2심에서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해도 뭐 바로 법정 구속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계속 불구속 상태 재판을 받게 할 수 있는데 저는 뭐 다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게 사실 어찌 보면 뭐 당연히 간다 그러면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어찌 보면 그동안의 관행상 보면 이게 확정이 돼. 예를 들어서 이런 사유로 못 간다 이렇게 통보하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이걸 왜 굳이 공개했을까? 그러면 아마 모든 분들의 생각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윤기찬 변호사도 그렇게 네, 그래서 굳이 법원의 허가를 득하고 나서 공개를 하셨으면 오해를 덜 사셨을 텐데 그러니까요. 좀 아쉽습니다. 최경철 의원. 이명박 대통령 뉴스를 계속해서 이렇게 봐야 하는지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뉴스를 웬만하면 생산 안 하시는 게 맞죠. 그러면 결국에 욕만 더 듣는 것인데
좀 그 자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좀 여러 가지 현실 인식이 좀 없으신 것 같은데 다스 부분도 그렇고 떠나고 난 지 꽤 오래됐지만 그 청와대 경호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주 악명이 높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경내에서 그 전기 자전거를 많이 탔다고 그래요.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예. 청와대 경내에서 경내에서 전기 자전거를 타면 그 경호처하고 그 경호처 안에 있는 경찰관들이 아주 곤욕스럽습니다. 예. 곳곳에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한겨울 추위에 그 서 있으려면 더 괴롭고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좀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좀 생각하신다면 이제 앞으로의 행동에는 조금 더 현실의식을 갖고 남한테 폐를 끼치지 않는 이러한 좀 행보를 하시면 그래도 남아있는 존경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박원석 의원 말씀 듣겠습니다. 뭐 같은 의견인데요. 불확실한 문제를 이렇게 공개를 떠들썩하게 할 게 아니었는데 이분이 이제 보석 조건 변경을 요구한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여론전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여론이 더 악화된 것 같습니다. 예. 아니한만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갑니다.